자, 이제 또 화면 볼게요. 조금 더 심화적인 개념 들어갈 겁니다. 이 개념은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괜찮아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적어드렸던 이 내용들은 이제 좀 지워가면서 볼게요. 왜냐면은 얘네가 남아있으면 좀 줄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클래스 김철수 하나 더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사람 클래스를 상속받게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김철수 객체를 만들어낼 거예요. 자, 김철수 객체가 사람 타입의 A 김철수라는 변수,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름 바꿀게요. 사람 타입의 A 사람 변수에게 연결될 수 있는 이유는 상속 때문에 캐스팅이 허용돼서 그런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김철수 객체를 만들어내면 지금 생성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기본 꼴 생성자는 생략되어 있어요. 자, 당연히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당연히 뭐가 나와요? 널과 0이 나오겠죠? 그쵸? 이건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를 안 건드리고요. 여기를 건드려서 이런 값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번에 실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일단 이 김철수라는 객체가 만들어질 때 얘가 지금 호출하고 있는 생성자는, 여기서 불려지는 생성자는 누구예요? 김철수 클래스 안에 있는 생략되어 있는 기본 생성자죠. 근데 이 녀석 생략이 되어 있는 데다가 아무것도 우리가 넣지고 안 왔어요. 그러면 널과 0이 나와야죠. 그쵸? 근데 어때요? 김철수의 22가 나왔죠. 왜? 왜 이게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 코드인데 김철수 클래스에는 생성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객체는 김철수 객체예요. 김철수 객체를 만들어낼 때 이런 값들을 넣어라라고 우리는 명시를 한 적이 없는데 그냥 나왔어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얘는요, 이 녀석이 한번 실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1 출력하겠다라고 하는 얘가 사람 클래스 안에 그냥 사람 생성자예요. 그죠? 사람 생성자인데 인자 없고 매개할 수 없는 기본 꼴의 생성자. 그 녀석 안에서 김철수와 21을 초기화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찍어보니 얘가 일을 했네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김철수 객체를 만들어낼 때 여기에 있는 기본 생성자로 객체를 만들어내는 건 맞아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똑같은 개념인데 그때 얘가 실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볼 거예요. 자, 바꿨습니다. 김철수라고 하는 애한테도 기본 생성자 꼴 하나 만들어줬고요. 박철수 25 넣어놨어요. 이거 실행하면 박철수 25일까요? 김철수 22일까요? 시점에 관련된 얘기예요. 누가 먼저 실행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얘가 한번 실행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생략되어 있을 때. 근데 지금 생략이 안 된 이 시점에서 얘가 똑같이 될 것이냐, 아니면 뭐 안 될 것이냐. 근데 된다면 얘가 먼저 될 것이냐, 얘가 먼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죠. 나중에 된 놈이 가진 값으로 나올 거니까 만약에 된다면 이 녀석의 결과는 박철수의 25가 나와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그럼 얘는 이제 일을 안 하고 얘가 일을 했을까? 그래서 이런 걸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둘 다 생성자 안쪽에서 출력문을 넣었는데 우리가 예상한 대로 정말로 이제 얘만 일을 해서 얘가 호출이 안 됐고 그런 상황이라면 2만 나오겠죠. 근데 1, 2가 나옵니다. 1, 2.
자, 그렇다는 얘기는 김철수 객체를 만드는 이 시점에 김철수의 생성자가 실행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첫 번째로 하고 있는 2라는 값을 출력하겠다 하는 이 출력문보다도 먼저 얘가 한번 실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때 값은 이렇게 세팅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일을 하니까 2가 출력이 되고 값이 세팅이 된 겁니다. 자, 지금 이거는 좀 특별한 경우인데 이 생성자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할 때 부모 클래스, 즉 상속 관계에 해당하는 클래스라면 생성자 안쪽에서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생성자를 먼저 실행을 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실제로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자, 수포라고 하는 키워드 자체는 우리가 상속을 배울 때 부모가 가진 부모 거인 녀석한테 뭔가 직접 접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 수 있는 키워드였어요. 그죠? 디스를 사용하면은 나 자신, 수퍼는 부모, 생략을 하면 디스를 생략한 것과 마찬가지였죠. 수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수퍼밖에 없는 상황이면은 생략을 하고 써도 결국에는 이거 물려받은 거 쓸 거니까 그런 개념들이었는데 자 얘는 그 아까 그 전에 봤던 우리가 수퍼 키워드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소괄호를 붙였어요.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수퍼점 디스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리모컨 누를 거야 라고 하면서 수퍼점 찍었는데 지금은 소괄호가 붙었죠. 자 이거 무슨 형태예요? 메소드 실행 형태죠. 제가 부모가 가진 생성자를 호출한 겁니다. 근데 분명히 아까 제가 개발자가 직접 의도적으로 호출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직접 호출 불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죠. 제가 아까 전에 그 얘기를 할 때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자, 생성자 안쪽에서는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호출도 가능하고요. 원하는 걸 적지 않아주면 그냥 생략되어 있어요. 지금 이 클래스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인 이 녀석 자식 클래스 쪽에서 자식 클래스가 가진 생성자의 안쪽에서는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기본으로 생략하고 있다. 우리는 사람이라는 객체를 직접 만든 적은 없지만 이 녀석은 실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럼 실제로 사람이라는 객체가 만들어진 걸까요? 생성자가 실행이 됐다라는 건? 생성자가 실행되는 건 객체를 만들 때였죠. 근데 우리가 객체를 직접 만들진 않았지만 얘가 실행이 됐대요. 그럼 과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객체가 만들어진 걸까요? 자, 이 상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를 해도 좋습니다. 사람 객체 하나가 내부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자, 뭔가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일단은 자, 김철수 객체가 만들어지는 이 시점에 김철수라는 이 객체는 생성자에서 뭔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이걸 그냥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다라고 했을 때 이 김철수 객체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김철수라고 하는 이 객체 안쪽에는 이미 이름이라는 나이라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왜? 물려받았으니까. 그렇죠? 물려받아서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물려받아야 되는데 얘네가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만들어지는 스태틱 변수들도 아니고요. 그냥 이 코드가 실행될 때 만들어지는 인스턴스 변수들이에요. 얘네들 있어요? 김철수 객체를 만드는 시점에 물려받아서 가져야 되는 이 변수들이 만들어진 적이 있나요? 우리가 코드를 쓸 때 사람 객체를 만들고 얘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지고 태어나요? 물려받아야 되는 그 녀석들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 부모 클래스에 있는 기본 생성자를 생략해 놓은 겁니다. 그 부모 클래스에 있는 기본 생성자가 먼저 실행이 됨으로써
객체를 만든다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 변수들이 생성이 된 후에 실제로 물려받는 거예요. 우리 코드상에는 그런 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걸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확인은 불가해요. 이거를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을 콘솔에 뭔가를 찍어보거나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찍겠다라고 사람 객체를 불러내는 순간 객체를 만든 거니까. 그래서 무의미해요. 그렇게 찍어볼 수는 없지만 이 자식 클래스 김철수가 이 변수들을 온전하게 제대로 물려받기 위해서는 사람 객체가 한 번은 만들어져야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세상에. 그래서 이 녀석을 먼저 호출을 하는 거고 그게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도 이래야만 하니까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걸 안 하면 물려받을 공간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생략이 되어 있는데, 자, 이 녀석은 또 필수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녀석을 제가 직접 써도 결국 생략된 거랑 같은 효과거든요. 근데 생성자의 첫 번째 줄에 위치를 해야 돼요. 왜 그런지는 방금 전에 얘기한 그 결입니다. 애초에 물려받으려면 얘네가 만들어져서 존재를 해야지 물려받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코드 무언가가 실행되기 전에 다른 코드가 뭐 있기 전에 얘부터 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거죠. 자바는 이클립스나 자바는 지금 이 슈퍼보다 위에 있는 이 녀석이 이 부모 클래스의 그 생성 여부와 부모 객체의 생성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출력하면 돼라는 사실을 모르니까요. 얘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실행해봐야 아는 건데 실행하기에는 위험한 거죠. 얘네가 판단했을 때 출력문이 아니라 이게 위로가 있는 상황이라면 그럼 실제로 실행했을 때 존재하지 않는 변수를 쓰겠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컴파일이 안 돼라고 에러를 보여주는 게 맞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거랑 같은 상황입니다. 이거 당연히 안 된다라고 뭐라 할 거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변수를 쓰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코드가 실제로 변수를 사용하는 건지 아닌지는 판단할 길이 없지만 이 녀석이 가장 첫 번째로 오지 않으면 위험해 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고정입니다. 이 자리에. 첫 번째 줄에 위치를 해야만 해요. 안 그러면 에러가 나니까.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제가 요거를 또 하나 해볼게요. 자, 제가 생략되어 있는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방식에서 인자를 넣음으로써 이제 세팅을 했죠. 이것 결국에는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건데 그 생성자를 호출할 때 인자를 넣었어요. 자, 그러면 이 코드를 실행한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박철수 3집상 예상되시나요? 실제로 나옵니다. 자, 이 녀석이 왜 이렇게 동작하는지는 일단 김철수 객체 만드니까 이 녀석이 실행을 하려고 와요. 왔더니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 해야죠. 하는데 인자가 있네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가요? 얘는 이걸로 가요? 요걸로 가요? 위 아래? 아래죠. 고민 안 한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고민하지 않아요. 본인 인자랑 매개변수 개수 맞는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아니라 얘를 하겠네요. 자, 실제로 1 찍고 여기다가는 2 찍고 여기다가는 3을 한번 찍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흘러갔다면 2, 3이죠. 출력 결과가 2, 3 다음에 자기소개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략되었을 때 모양이 인자가 없는 모양이니까 기본으로 얘를 하는 건데 생략하지 않고 드러내놓고 끄집어내놓고 인자를 주게 되면 그 인자 개수에 맞는 매개변수 있는 녀석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부모-자식 관계에서의 생성자 관련된 내용이에요.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얘는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나한테 물려줘야 되는 게 지금 내가 그걸 쓰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안 된 채로는 물려받지를 못하니까 근데 물려받겠다라고 익스텐즈 확장을 걸어 놨으니까 이걸 허용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먼저 하나 만들어내야만 한다. 그런 생각,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요걸 한번 해볼 거예요. 김철수 생성자를 하나 또 만들었는데,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서는 디스점 이름에 이름, 그 다음에 디스점 나이에 나이 넣을 거예요. 자, 이 상황일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 코드를 그냥 보여드릴게요.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자, 김철수 객체 만들고 있는 상태고요. 김철수 객체를 만들 때의 생성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출력 결과는 뭐가 나올까요? 아까랑 달라진 건 슈퍼 대신에 디스가 왔죠. 디스가 왔는데 우리가 슈퍼점, 디스점 해서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슈퍼에 소괄호 붙이면 부모의 생성자 호출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디스에 소괄호를 붙여서 인자까지 세팅을 했네요. 얘는 뭐 하는 애일까요?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 말고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 김철수 클래스 안쪽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성자는 총 몇 개? 2개죠. 인자가 없는 것, 매개변수가 없는 것과 있는 것. 그죠? 그 중에서 인자를 세팅을 했네요? 그럼 얘는 누구를 찾아간다? 매개변수가 개수가 맞는 이 녀석을 찾아간다.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1, 2, 3, 4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 코드를 실행하면 실제로 출력 결과 나오기 전에 1, 2, 3, 4 중에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출력 결과는 이제 박철수의 33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걸 보여드리기 전에 결과부터 하나 보여드리면 이건 박철수의 33이 나와요. 왜냐면 다른 생성자 호출했으니까 이 값이 이렇게, 이 값이 이렇게, 그리고 결국 이게 세팅할 거니까 이 녀석을 애초에 실행한 거랑 별반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바깥에다가 여기다가 박철수 33 넣은 거나 이렇게 디스로 넘기는 거나 사실상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얘가 일을 최종적으로 할 거니까. 그러면 1, 2, 3, 4의 출력 결과는 어떨지 이걸 한번 예상을 해보죠. 1, 4, 3. 자, 잘 예상하셨어요. 일단 1이 나오는 이유. 이건 아까 배운 개념이죠. 슈퍼 안 쓰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략했기 때문에 인자 없이 기본 생성자, 부모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가 먼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가장 첫 번째. 그 다음에 값 세팅을 했고 끝났는데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 이거예요. 이 녀석은 얘한테 일을 넘긴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 출력문 하기 전에 얘부터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4가 찍혀 나오고 이름과 나이에 값이 바뀌어 들어온 거죠. 박철수 33으로. 그럼 여기서 세팅됐던 김철수 20은 어디 갔어요 이제? 사라졌죠. 재할당 받은 거니까. 그 상태에서 그 다음 여기가 끝나고 나면 얘가 끝난 거니까 그 밑에 있는 3이 출력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값은 박철수 33 들어있게 되는 거고요. 상황 이해되실까요?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는 방식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이 상황에서 한 가지만 더 볼 거예요. 여기다가 얘를 생략을 안 하면 수포를 생략되어 있는 이 녀석을 생략을 안 하면 어떨까요? 뭐 인자를 넣고 안 넣고를 떠나서 일단 생략을 안 하면 얘는 에러가 납니다. 얘가 안 되는 에러는 생성자를 호출할 때는 무조건 첫 번째 요소여야만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녀석도 결국에는 생성자의 호출이거든요.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생성자를 얘기하는 거지만 어쨌든 이 녀석도 생성자의 호출이에요. 근데 부모가 가진 이 생성자를 호출하겠다라고 하는 이 녀석을 생략되어 있을 때는 어차피 부모 거 해주고 그 다음 본인 걸로 와요. 근데 얘가 생략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코드가 적혀버리면 자바 입장에서,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제가 계속 자바 입장, 컴퓨터 입장 얘기를 하는데 컴퓨터는 이 코드 실행하기 전까지 모른다 그랬어요. 생성자에 대한 호출이 지금 문제없이 부모 걸 먼저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걸로 넘긴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컴퓨터는 모르는 거예요. 해보기 전까지. 그러니까 생성자를 호출하겠다라고 한 이 디스라는 녀석이 그 위에 수퍼가 써있나 안 써있나를 얘는 판단하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러가 발생을 해요. 실질적으로 개념 이론적으로만 봤을 때는 얘가 되고 얘가 되면 문제는 없어요. 얘가 생략이 되어 있을 때 실제로 그렇게 동작을 하고요. 그쵸? 근데 컴퓨터 입장, 사바 입장에서 얘는 실행하기 전까지 모르니까 위험 요소가 있는 코드다라고 인식을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실제로 이 디스도 마찬가지로 출력문이 위로 가면 똑같은 에러로 뭐라고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생성자를 호출하는 일에 생성자 안쪽에서 가장 첫 번째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왜 안 사라질까요? 사라졌네요. 이런 개념들. 자, 뭔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고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이런 개념의 활용을 우리가 그렇게까지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이 개념을 알아야 이렇게 짜여져 있는 코드를 봤을 때 아,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으니까 이게 이런 값을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걸 분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실제로 이 방식으로 코드를 엄청나게 짠다기보다는 분석하려고. 자바 안에는 이미 많은 클래스들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 녀석들은 이런 방식을 통해 만들어진 녀석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개념을 배웠을 때 결국에 자식 클래스가 객체를 하나 만들어내면 부모 클래스가 만들어진다죠, 객체가.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기로 했잖아요. 정확한 개념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문제가 전혀 없는데, 자, 제가 A-B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으면 상속을 쓰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관계를 명확하게 잡아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이걸 쓰는 건 의미가 없다. 오히려 혼란스러워진다 라고 했어요.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갔다라고 해볼게요. 이거 만들면, 이거 객체 만들면, 이거 만들어줘야죠. 그럼 얘 만들어줘야죠. 얘 만들어줘야죠. 근데 이거를 A-B 테스트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연결해 놨대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실제로 난리가 나는 건 우리가 이 코드를 분석할 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실제로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기능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가 얘를 들여다보면서 분석을 하고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걷잡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 사실 이렇게 짜여진 코드는 그냥 아예 다 통으로 날려버리고 다시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A/B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으면 상속 개념을 어떻게 한다? 쓰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A/B 테스트는 클래스 이름에 따라 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클래스 이름을 칼로 지어, 무기로 지어, 활로 지어 했기 때문에 A는 B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클래스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이름을 지어야 된다고 그랬죠. 변수도 마찬가지, 메서드도 마찬가지.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때 이 녀석이 해야 되는 일이 이렇게 클래스들 간의 관계를 짤 수 있다면 이름이 어느 정도 유추가 되고 이어질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쓰지 말자. 실제로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얘보다 이걸로 보자. 자, 이런 녀석을 보면은 이제 클래스 이름은 어레이 리스트예요. 근데 상속을 앱스트랙트 리스트라는 녀석한테 받았죠. 정확히 뭐 하는 녀석인지 모르겠지만 같은 라인인 건 우리가 딱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리스트로 끝났으니까. 그쵸? 그리고 임플리먼트라고 해서 이거 나중에 또 나올 개념이지만 뭐 리스트 그리고 이 D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기에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어쨌든 리스트. 결국엔 리스트고 리스트예요. 그쵸? 관계가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포함 관계가 이 녀석이 좀 더 크고 그 다음 이 녀석, 그 다음 이 녀석인데 이 셋 중에서는 그러니까 자바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가 이 개념을 알아야 이것들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 원리를 찾아보고자 할 때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러한 리스트라는 녀석들은 결국 다 컬렉션이라는 거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리스트 클래스를 들어가 보면은 익스텐드 클래스 컬렉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녀석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의 꼭대기에는 또 다른 애가 또 있어요. 자바의 이제 최고 상위 꼭대기에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얘가 가진 의미 자체가 그냥 객체예요. 자바의 꼭대기 최상위에는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이 그냥 객체. 그래서 자바는 객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오브젝트가 꼭대기라고 하는 말이 이 부모-자식 관계로 연결된 꼭대기에 오브젝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게 생겼습니다, 자바는. 자, 그러면 이제 생성자에 대한 얘기 좀 했고 이번에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이 상황을 그냥 좀 활용을 하겠습니다. 김철수를 없애고요, 이제. 그리고 이런 것도 좀 빼고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쓰죠. 사람 타입으로 A 사람, 그 다음 뷰, 사람 객체. 이 상태에서 자, 제가 지금 코드가 결국에 사람 타입으로 변수 만들어 사람 객체 만들어 연결이죠. 그리고 사람 객체 만들 때 생성자 안쪽에 출력만 넣어놨어요. 이거 실행하면 당연히 1 나오는 거죠, 이제. 그쵸?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이런 걸 한번 써볼 거예요. 자, 이 녀석은 이름이 있나요? 그냥 중괄호 열고 닫은 게 전부죠. 얘는 좀 이상하게 생겼죠. 이름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근데 이거 실제로 존재하는 문법이에요. 얘는 초기화 블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기화 블럭. 자, 이 초기화 블럭이라는 이 녀석은 이런 식으로 이 안에 코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넣어볼까요? 그리고 이것도 여기다가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 코드를 실행하면 어떤 출력 결과가 나올까요? 1, 2가 출력되는 이것까지도 한번 디테일하게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코드를 실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사람 객체 만들어요. 생성자가 실행되겠죠. 생성자. 그죠? 이름, 나이 세팅합니다. 그리고 1 출력하겠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거 배웠던 것만 생각을 해보면 1 먼저 나올 거고 그 다음 이름과 나이 출력했으니까 김철수의 2 짠뜨기 나오겠죠. 자, 이거는 얘가 완전히 무시당했을 때. 근데 얘가 만약에 무슨 일을 한다면 중간에 어떤 것들이 섞일 거예요. 그쵸? 누가 가장 먼저 나왔어요? 2가 먼저 나왔죠. 그렇다라는 건 이 사람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기본 생성자인 이 녀석보다도 누가 먼저 일을 한 거예요? 이 초기화 블럭이 일을 먼저 했죠. 자, 여기다가 이름과 나이를 세팅하는 걸 없애고요. 실행을 해보면 김철수의 22가 나오겠죠. 얘가 실행을 했다라는 거니까. 그쵸?
자, 이 초기화 블럭은 생성자보다도 먼저 실행을 합니다. 생성자는 언제 실행한다고요? 객체가 만들어질 때. 자, 이 녀석도 객체가 만들어질 때예요.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이 인스턴스라고 하는 게 생겨날 때 얘도 일을 하는데 생성자보다는 먼저 해요. 이 초기화 블럭.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초기화 블럭은 한 종류가 더 있습니다. 그 녀석은 스태틱 초기화 블럭이라는 녀석이에요. 얘는 어떻게 써요? 이 셋 중에서 보면 누가 가장 먼저 하겠어요? 스태틱이 제일 빠르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가 그동안 스태틱을 배워왔을 때 얘는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일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죠? 자, 실제로 이 스태틱이라는 이 초기화 블럭은 스태틱 변수들을 초기화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뭐 스태틱 뭘로 해볼까? 그냥 이런 걸로 할까요? 자, 스태틱으로 A라는 변수를 만들어냈어요. 이 A라는 변수를 이 스태틱 블럭에다가 초기화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 A는 출력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10이 잘 나오겠죠? 테스트. 이러면 이 10이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도 출력문을 하나 넣어서 보면은 3. 순서는 3, 2, 1. 그 다음에 10이 나오겠죠? 실제로 얘가 가장 먼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을 초기화할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죠?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태틱 개념과 동일해요. 자, 스태틱 변수를 초기화 블럭에서 초기화하는 건 가능할까요? 이거는 가능하겠죠. 이건 문제가 없어요. 만들어지는 시점에 대한 얘기. 이건 스태틱 배울 때 배우셨으니까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자, 그럼 이 녀석들은 언제 쓰냐? 스태틱 블럭은요. 클래스에 스태틱 변수가 존재할 때 이 녀석이 태어나자마자 이 녀석이 만들어지자마자 어떠한 값을 가지게 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생성자랑 유사한 느낌입니다. 근데 대신에 스태틱 이 녀석은 객체를 만들 때 생성되는 생성자랑 다르게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만들어지는 녀석이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이 녀석이 어떠한 값을 가지고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가지고 그 자리에 고정돼서 정적으로 안 움직였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 이 스태틱 블럭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녀석, 이 초기화 블럭 얘는 이제 이름이 스태틱 초기화 블럭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스태틱 변수들을 이 블럭을 사용해서 초기화를 많이 진행을 하고요. 이 녀석은 그냥 초기화 블럭이라고 했는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인스턴스 초기화 블럭이라고 합니다. 인스턴스라는 거. 우리가 객체를 만들지 않으면 이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이 녀석들은 이 인스턴스들은 생성이 안 돼요. 결국엔 객체를 만들어내야 인스턴스가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건데 그런 상황 속에서 생성자보다 조금 더 먼저 뭔가를 처리하고 싶을 때 그냥 인스턴스 초기화 블럭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객체를 만들어야 얘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럼 생성자랑 다를 바가 별로 없네요. 그래서 얘를 잘 안 써요. 실제로 잘 활용을 안 합니다. 근데 얘를 꼭 써야만 하는 상황들이 있기는 해요. 이제 거기까지는 우리가 너무 딥해지니까 들어갈 필요가 굳이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 충분히 공부를 많이 하시고 잡아가지고 이런 것 저런 거 많이 만들어 보실 때쯤이 되면 그때 가서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 좀 어려운 개념 같은 경우는 지금 공부하는 이 시점에 한 번에 다 알려고 하기보다는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나중에 좀 숙련이 되고 나서 쳐다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돼요. 그리고 그때 가서 이런 거 찾아보면 재밌을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런 것들이 좀 있었구나, 라는 이제 새로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쳐다보려면은
솔직히 설명이 뭔 소린가 싶은 것들밖에 없어요, 대부분. 그래서 굳이 보려고 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다 그 메모리 영역 관련된 얘기고 이런 거다 보니까 좀 나중에 한번 쳐다보시는 걸로. 이런 게 존재한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쓰여져 있으면 생성자보다 실제로 일을 먼저 한다. 그 정도만 일단 알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태틱 초기화 블럭, 인스턴스 초기화 블럭, 그리고 우리 오늘 생성자에 대한 개념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출석은 아까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